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1990년대 초반 세계경영이라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계를 상대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시와 인재의 만남이 오늘날 대우를 만들었다. 천시, 말 그대로 뜻을 이루도록 하늘이 돕는 시간. 그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늘이 김우중 회장을 도와주었던 시기는 어쩌면 90년대 중반까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8년 말 대우의 병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어떻게든 그 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머리에서 피를 300cc나 뽑아내는 뇌수술을 한 지 20여일 만에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노이로 날아간 것도 바로 그 병, 깊어진 대우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스위트룸. 이곳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부부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부부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 회장께서 수술을 하신 지 오늘로써 한 달가량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나 큰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의사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노이 아시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들 가운데 5분이나 저희 대우 호텔에서 묵고, 특히 대통령님께서 여기서 묵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와 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뇌수술 후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에서 하노이까지 날아온 김우중. 그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님. 예. 대우의 자금 사정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인데, 무역 금융이나 그 밖의 금융 지원 문제는... 그 문제는 강봉균 경제수석에게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을 해보겠어요. 예. 강봉균 수석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강 수석이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고 빅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빅딜. 대우와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직후인 1998년 11월. 김우중 회장은 곧바로 삼성의 빅딜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기록이다. 대우와 삼성 간의 자동차 빅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1998년 10월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입찰 실패 때문이다. 대우, 삼성 모두 새로운 활로가 절실했고 대우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장인 김태구, 이학수 사장의 회동으로 빅딜은 속도가 붙었다. 98년 11월 29일 김우중 회장은 이 사실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간의 빅딜 협상이 시작된다. 여러 번의 밀고 당기기 끝에 결국 대우와 삼성 간에는 합의문이 만들어진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부분을 대우의 관련 기업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 부분을 삼성의 관련 부문으로 이관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98년 12월 15일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실행 계획은 이듬해 3월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 SM5를 계속 생산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 그리고 삼성자동차의 가치평가 문제 등에서 쉽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걱정을 하면서 예의 주시하던 중이에요. 그러나 일을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만 해요. 특히 삼성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삼성 자동차는 지금 이 가동 중단 상태예요. 호남 대통령이 영남 기업을 죽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대우와 삼성의 빅딜이 성사가 되고 우리 김 회장이 삼성 자동차를 맡아서 조업 정상화만 시켜준다면은 나는 그것이 대우도 살고 또 우리 한국 경제도 사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과의 빅딜. 김우중 회장에게 삼성과의 빅딜은 어쩌면 그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원래 이 빅딜이라는 것은 기업 간의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98년 7월 정부 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간의 빅딜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대우에게 삼성과의 빅딜은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에 키를 쥔 중요하고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협상 과정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하노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구 사장을 부른 것도 삼성과의 협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에서는 SM5를 계속 생산해주고 협력업체도 또 하나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SM5는 단종하고 부산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를 끝냈어야지.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의 미래가치 평가에 따라 매겨지는 손실보전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해. 예.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삼성 측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저쪽에서 완강하면 우린 더 완강하면 돼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야지. 하노이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삼성과의 빅딜 문제는 어떻게든 제대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예. 그 제대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무조건 합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 대우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빅딜 협상을 발판으로 우리 대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빅딜에 우리 대우의 생명이 달렸다 이겁니다. 걸 수 있으면 당신 목숨이라도 걸어줘야 해.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사장을 만나고 있었다. 역시 그들에게도 문제는 빅딜이었다. 결국 저쪽에서 원하는 것은 다운된 삼성 자동차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웃돈을 좀 얹어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M5 단종 얘기도 나온 건가? 우리 쪽 예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쪽은 수익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SM5가 단종된다는 가정하에 삼성자동차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뻔한 거고. 그리고 대우전자는? 대우전자 부분이 좀 예민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이 좀 심각해서 자동차와 전자를 맞교환하면은 우리가 입는 손해가 클 걸로 예상됩니다. 대우의 부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나 화재 쪽에서 대우의 여신 회수에 나선 겁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앞으로 대우의 금융사정은 더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두고 봅시다. 대우가 금융사정이 나빠질수록 쫓기는 입장이 된다는 건데.
협상에서 쫓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걸 난 못 봤어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차분하고 면밀히 따져봅시다. 이와 관련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회 설명이다. 삼성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대우전자가 너무 부실이 많다 하는 점이 우선 이제 삼성이 빅딜을 하려면 대등한 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쪽이 키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으로는 받기 어려웠고요. 자동차를 넘기는데 이 대우금융이 일종의 삼성으로부터 삼성자동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일종의 인수자금융을 요구했던 겁니다. 일상적 표현으로는 웃돈을 얹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끌어지면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해가면서 오히려 웃돈까지 가져가고 그 웃돈을 가지고 오히려 대우그룹이 뭔가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삼성그룹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서울 시내 모처 대우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책임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김태구와 이학수 사장이었다. 대우와 삼성 간의 빅딜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이들은 여러 차례 마주 앉았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내야 합니다. 그럽시다. 삼성자동차는 이미 순자산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상태라는 회계법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삼성자동차를 우리가 가져갈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전을 해줄 건지 구체적으로 약속이 돼야 합니다. 기왕에 매몰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돼요. 기왕의 매몰 비용은 제로라니요. 김 사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우에 물건을 넘기는데 그 가운데는 이미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건져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는 그 가라앉은 물건 가까이 쳐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라니요. 김 사장께서 영화표를 사놓고 그 영화를 안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표 가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가격을 내놓으라 하는데 그걸 누가 내놓습니까? 대우와 삼성의 빅딜 난항.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고민거리였다. 이미 대우도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워크아웃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다. 강 수석,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만은 왜 이렇게 진척이 없어요? 양측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러다가 부도라도 나면 대체 어쩌려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만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그 결과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협상에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협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편보다 약점이 적든지 아니면 그 약점을 들키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우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삼성에게 지고 맙니다. 강봉균 경제수석이 대우 구조조정본부의 김태구 사장과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사장을 청와대 사별관으로 불렀다. 강 수석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김 사장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빅딜한다는 가정하에 삼성은 우리 대우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지고 보니 부실이 많은 대우전자를 인수해도 재미를 못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실덩어리 삼성자동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자, 빅딜에서 대우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장님? 그 부분은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우 김우중 회장께서도 전저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잖아요. 그럼 대우의 여신은 왜 그렇게 회수해 간 겁니까? 대우의 금융 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놓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는 빅딜, 부지하 세월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일단 삼성자동차를 대우가 먼저 인수하는 거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세부적인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요. 선인수 후 정산이라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